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환자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시애틀에서 오신 77세 어머님께서 수술 받으러 오셔가지고 치료가 잘 됐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1년에 그래도 한 10분은 되거든요. 시애틀에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몇 년 전에 계셨는데 그분 소개로 오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77세시고 한국 시애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행이 안 되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 수술 받기보다 또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또 비용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도저히 수술이 안 되시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고, 이 어머님 사진을 오늘 제가 차근차근 볼게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분의 병과 치료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전방 전이가 있는 엑스레이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번 뼈랑 5번 뼈가 이렇게 좀 어긋나 있어요. 대략 한 1cm 정도는 어긋나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보행이 안 되세요. 한 100m 보행이 안 되시는데 한국에 오실 때마다 3, 4년 전부터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시술도 하고 유명한 병원들 많이 다니셨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오셨고 소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 보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MRI입니다. 여기 1, 2, 3, 4, 5 중에서 4번이랑 5번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뒤로 지나가는 신경 이렇게 내려오다가 막힌 거 보이시죠? 제가 신경줄기 MRI까지 펼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경줄기 MRI입니다.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 이게 디스크고요. 오른쪽 왼쪽이고 Y자 모양의 뼈가 있고 이게 신경 통로예요. 1번, 2번 통로 넓어요. 신경줄기도 잘 내려가요. 2번, 3번 넓죠. 3번, 4번 아주 좋아요. 그런데 4번, 5번 어떻습니까? 신경 통로는 완전히 좁아져 있고 Y자 모양의 뼈가 관절 상태가 벌어지면서 한가운데로 신경물이 안 내려가죠. 이분께서는 77세시고 신체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지만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전방 전이증으로 진단이 됐고, 그것이 1cm 이상 어긋났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 커지면서 관절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고령자시지만 전신마취 하지 않고 1시간 정도 걸리는 미니 유압술 수술을 하자고 제가 권유해드렸고요. 한국에 계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수술 이후에 사진을 볼게요. 왼쪽이 수술 전 MRI고 오른쪽이 수술 후에 찍은 MRI인데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가죠. 이게 딱 맞춰지면서 간격도 올라갔죠. 0.8cm 정도 올라갔어요. 수술 전에 생겼던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 유압을 했거든요. 유압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뼈가 거의 1cm 가까이 뼈가 들어 올려졌고, 작은 핀으로 뇌 임플란트를 넣고 뼈 사이에다가 스페이서를 넣어서 뼈 자체를 들어 올리니까 어긋났던 뼈가 완전히 맞춰지게 된, 잃어버린 키도 찾아드렸고 신경 압박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전방 전이가 이렇게 잘 풀렸던 경우거든요. 완전히 좋아지셨고요. 입원을 한 5일, 6일, 일주일 안 하셨고 전신 마취를 안 하셨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고 신경 마비가 풀리니까 보행도 몇 킬로씩 굉장히 잘 하셔서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나게 살고 계세요. 이분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분의 수술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수술 전에 했던 보행이 안 될 때 다리예요. 적외선 치열 검사라는 건데 협착증이 심하면 적외선 치열 검사에서 파랗게 보이고 피순환이 되지 않아요. 수술 이후에 했던 적외선 치열 검사를 보여드릴게요. 처음보다 이렇게 노랗게 순환이 잘 되는 게 보이죠. 수술 전에 이렇게 다리가 순환이 안 되고 힘이 빠지고 보행이 안 됐던 증상도 호전이 됐고 기능적으로 호전이 된 걸 보일 수 있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가 도플러 검사라는 걸 해요. 하지 동맥 도플러 검사예요. 동맥 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경협착증과 동맥 협착이 동시에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령 환자들은 협착증 수술할 때 하지 동맥 도플러 초음파를 꼭 합니다. 다행히 동맥은 막힌 소견이 없어요. 동맥은 괜찮았는데 정맥 순환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맥이 충혈이 되고 정체가 와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협착이 풀리게 되면 이제 정맥 충혈이 풀리게 돼서 파랗고 보라색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호전이 되는 것을 기능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골다공증도 체크했어요. 골다공증도 보시면 허리랑 골반에서 쟀는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미만, 즉 빨간색이 들어오면 중증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좀 몇 년 더 늦추면 임플란트를 박을 수가 없어요. 유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비도 왔기 때문에 수술 쪽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잘 따라오셨고, 예전에 나사목 고정하고 전신마취하고 전신마취하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뒤에 수술 시작하죠. 나사 고정하고 피부 절개하고 피 많이 나고 근육 망가지고 한 보통 빨리 해야 3, 4시간, 전신마취 깨우는 시간 또 1시간. 그러면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시간이 대여섯 시간. 그런데 우리는 거의 1시간, 1시간 15분 만에 환자가 나가잖아요. 요즘에 이 정도로 의학이 발달돼서 마취가 발달되고 수술이 발달되고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수술이 빨라지죠. 수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죠. 전신 마취보다 부위 마취가 수술 부위 통증이 덜 하거든요. 저는 지난 거의 10년 동안 전신 마취로 허리 수술한 적은 거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척추 기술이 발달이 됐고요. 환자가 깨어 있어야지 호흡이라든지 기도도 문제가 안 생겨요. 부위 마취를 하게 되면 하나도 안 아프기 때문에 환자가 심리적으로만 안정이 되고 저랑 대화하면서 하면 이런 유압술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안쪽으로 웬만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에 미니 유압술이 각광받고 있고 효과가 있고 위험성도 적다는 거죠. 너무너무 회복이 잘 됐던 경우고 골밀도 치료하고 근육 강화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걸어 다니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수술해라는 아닌데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의 환자들도 충분히 좋은 치료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환자를 소개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유튜브 보시면 댓글 다세요. 네, 지금까지 참포도 나우병원의 이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